희로애락이 녹아있는 우리 술. 술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엔 어떤 술이 있을까요? 시큰한 술내음에 취하고 그윽한 세월 향에 잠기러 지금 떠나봅니다. 각 지역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주가 있는데요. 우리 고장 충북에도 다양한 술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청주의 한 양조장입니다. 네, 오늘은 전통주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전통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이 항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아리를 보니까 뭔가 특별함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통주일지 들어가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이 양조장 입구에 딱 들어오는데 네. 일단 한눈에 보이는 게 항아리가 보이더라고요. 네. 특히 저희 양조장에서는 이제 탁주, 약주, 또 기타 주류, 증류식 소주를 생산하는 다양한 술을 생산하고 있는 전통주 양조장입니다. 이곳은 우리 지역의 쌀을 사용해 술을 제조하는데요. 20여 종의 막걸리를 비롯해 10여 종의 약주와 소주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 양조장의 대표적인 술이 있는데요. 100% 유기농 쌀로. 바로 이 소주라고 합니다. 네, 대표 술인데 어떤 맛일까요? 오, 이게 약하진 않은데 네. 이 목 넘김 그 맛 자체도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 네. 향기로워요. 네, 알코올 프로소를 32%, 22%, 뭐 42%가 있는데요. 32%는 세종대왕이 왕위를 32년간 명예하셨고요. 또 세종대왕이 왕이 22살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점을 따서 저희가 22%, 32%, 42%, 54% 이렇게 비전 좀 의미 있는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을 생각하며 만든 이 술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우리 술품평회에서 8주종 217개 출품작 중 증류식 소주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이곳은 양조장 발효실입니다. 이곳에서 술 빚는 체험을 직접 해봤는데요. 먼저 우리 지역의 유기농 쌀로 만든 고두밥이 효모가 잘 배양되도록 섞어줍니다. 그런데 보기보다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잘 섞은 고두밥을 발효주에 섞어 넣은 후 숙성 기간을 거치는데요. 지금 고두밥을 여기 넣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네, 여기다 이제 고두밥 잘 익은 고두밥을 좀 넣으면 네. 이제 5일간의 숙성에 거쳐서 막걸리가 되고요. 또 요거를 한 30일 정도 숙성시켜서 증류시키면 정말 이제 그 향기가 아주 감미로운 소주가 이제 탄생되는 겁니다. 톡톡톡 기포가 터지는 걸 보니 잘 익고 있죠. 잘 발효된 술은 이곳에서 증류하는데요. 40도의 저온으로 증류한 후 나온 술을 6개월에서 1년간 숙성시키면 깔끔하고 청아한 술이 완성됩니다. 이곳은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됐는데요. 술의 문화와 역사, 맛을 배우기 위해 많은 이들이 다녀갔습니다. 해외도 저희가 이제 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의 전통주가 어떻게 빚어지는 것인가, 또 맛은 어떤가 이런 것을 몸소 느껴보는 그런 문화원입니다. 술향 가득 머금고 다음 양조장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또 어떤 술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옥 한켠에 마련된 이 양조장은 기계의 도움 없이 직접 손으로 술을 빚고 계셨는데요. 전통 방법으로 이렇게 술을 비비시는군요. 아니 제가 전통주를 만든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두 분이서 혹시 일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집은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래 옛날 그 전통 방법대로 하고 있고 집에서 그 소규모로다가 양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술은
계절별로 다른 술을 빚어 사계절의 이름이 붙는데요. 지난해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 증류식 소주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술이기도 합니다. 양조장 한 켠에는 낯선 무언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저건 뭐죠? 이게 메주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예요? 누룩인데 예. 저갈비는 향원곡이라는 누룩입니다. 이게 녹두가 1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품질이 들쑥날쑥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품질이 일정하게 되고 제가 만드는 술을 이 향원곡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녹두를 사용하여 만든 누룩 향원곡. 예부터 띄기 어려운 누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향원곡을 발효제로 빚은 술은 특별한 맛과 향취 그리고 빛깔을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룩을 일일이 다 이렇게 하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이제 그 누룩을 만들어서 빚는 이유도 그걸 꽃향이나 과일향을 날 수 있는 술을 빚기 위해서 이게 내누룩을 만들고 그 향원곡을 만들고 그래서 누룩술을 빚고 있습니다. 약주라고 하면 단맛이 나는 술이 많은데요. 이곳의 술은 단맛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단맛이 적은 이유는 단순한 고두밥이 아닌 백설기로 밑술을 발효시켰기 때문인데요. 숙성 기간은 온기에서 100일의 숙성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고두밥으로 한 술하고 설기로 한 술하고 죽으로 한 술이 있는데 죽으로 한 술은 엄청 부드럽고 향기로워요. 근데 고두밥 술은 독해요. 근데 그 이제 설기로 한 술은 그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드럽고 깔끔한 술이 나와요. 청주에서 나고 자란 이곳 주인은 술 마시는 재미가 아닌 술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지금은 부인과 함께 양조장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우리만의 방법으로 전통주를 빚고 싶었던 그는 10여 년의 시행착오 후 고유의 맛이 나는 지금의 술을 탄생시켰습니다. 갓 빚은 밑술은 발효실에서 이틀 동안 발효를 하는데요. 항아리에 이불을 덮는 이유는 보온도 되고 외부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발효실인데 발효를 그냥 이렇게 이불을 덮어놓고 끝인가요? 밑술 이렇게 빚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틀 정도 지나서 덧술을 해요. 덧술을 해서 이제 100일 정도 발효 과정이 거치면 술이 돼요. 지금 발효 기간이 10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길잖아요. 예. 그렇게 오랫동안 한 이유가 있나요? 저온으로 서서히 숙성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만 술이 향이 좋고 꽃향도 나기도 하고 과일향도 나기도 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빨리 뭐 단시간에 해서는 그 향이 절대 나질 않아요. 우리 전통주 장점이에요. 그게. 동을 한번 마셔보시죠. 네, 이게 겨울술이죠. 네. 지금 딱 요 계절에 마시면 네. 좋을. 오, 근데 요게 향이 있네요. 약간 독하긴 한데. 네, 향이 있으면서 예. 이게 지금 42도거든요. 이게요? 네, 근데 이렇게 뭔가 타는 느낌이 별로 안 나는데요? 2년 이상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아. 엄청 부드러워져 있어요, 술이. 그러니까 이게 42도지만 그렇게 막 타는 느낌이 안 드는 게 부드러워서 그런. 부드러워져서 그래요. 두 분의 이 정성이 참 많이 느껴지거든요. 술 마셔 보니까 우리 두 분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사케도 세계적인 술이 돼 있고 뭐 중국 백주도 그 세계적인 술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룩술을 열심히 해서 그 우리 충북 대표술을 세계적인 명주로 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양조장 충북 진천입니다. 90여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양조장. 이곳은 지난 2003년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제58호로 지정될 만큼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오래전 농사일에 지친 몸을 달래거나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도 했던 양조장. 이곳은 어떤 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꽤 오래된 주전자와 말통 등 술과 관련된 도구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와, 제가 한눈에 탁 느껴지는 게요. 들어오는 순간 네. 역사가 정말 깊은 곳이다. 이 건물하고 또 이제 곳곳에 있는 이런 것들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예, 이 건물은요 1930년 정도에 지어진 건데요. 그 백두산에서 온 잣나무 산나무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리고 막걸리를 전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주 탁주를요 그 벽 사이에 완결을 넣어가지고 자연 효모균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건물이에요. 야, 그럼 이게 지금 과거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인 전시실에는 양조장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물건들이 많은데요. 그중 이 항아리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항아리 보면요. 네. 그 숫자가 써 있어요. 이거 뭐예요? 양조장과 동시에 같이 생성된 항아리예요. 만들어진 항아리인데 탁사 제3호 370mm 63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건물과 같이 해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 자체가. 먼저 찐 고두밥을 냉각기에서 식힌 뒤 골고루 섞어준 후 발효실로 옮기는데요. 발효주에 고두밥을 넣고 3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전통 조조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막걸리가 익어가는 소리 들리시죠? 지금 여기 고두밥을 넣은 거잖아요. 예, 이 고두밥 넣고요. 요 네. 보세요. 뽀글뽀글 일어나는 것들. 이게 오, 지금 발효가 소리. 되고 있는 중입니다. 소리가 뽀글뽀글 소리가 들려요, 진짜. 예, 네. 발효되고 어느 양조장이든지 간에 그 양조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저희 양조장은 위에 완겨가 있는 오래된 전통의 자연 효모균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맛을 내고요. 소위 말해 수제 막걸리죠. 술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열을 배출하기 위해 천장을 높였고요. 벽제와 천장에는 완결을 넣었습니다. 술을 빚을 때 중요한 온도와 습도를 모두 이 조절해준다. 발효실에 온도, 습도를 다 자연스럽게 맞춰줍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조상님들이 참 지혜롭죠. 아, 근데 그 지혜가 여기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신기한데요. 시골 양조장에서 익는 막걸리, 그 맛은 어떨까요? 톡 쏘는 맛이 나오죠. 진짜 이 탁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자연 탄산이 그냥 솟아 나오잖아요. 약간 그 달달한 맛도 있으면서도 예, 예. 그 막걸리 그 특유의 맛하고 뭔가 그 시원함이 느껴지는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예. 막걸리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맛을 옛날부터 오던 그 맛입니다. 이 맛을 앞으로 100년, 200년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우리 이 문화재로 돼 있는 이 양조장을 유지하면서 이 맛을 그대로 유지해보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또 지역 술이 네. 앞으로 널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주가 되길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시원하게 한잔할까요? 네. 짠! 술은 예부터 지친 몸을 달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곤 했죠. 우리 지역의 문화와 지혜가 담긴 술. 명절엔 이야기꽃이 피우며 우리 지역 술과 함께 해보는 건 어떠세요?